부원장 보입니다.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금융개혁 작업을 광범위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향에서는 금융규제 전체를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의 4개 범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을 하되 그 방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협회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체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를 하고 이 중 협회 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10월 14일 및 오늘 아침 금융개혁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쪽입니다. 현행 건전성 규제에 대한 평가 내용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건전성 규제 동향을 말씀드리면 은행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 주도로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마 불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해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생정리제도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보험권역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회는 자체 위험 지급 여력 평가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 적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위험 지급 여력 평가 제도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 및 내부 지급 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감독 당국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에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은행 권역의 바젤 필라 2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미국이나 EU 등은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는 EU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그룹에 대한 업종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건전성 규제 수준을 국제 수준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면 은행의 경우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제도는 은행의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매년 순이익의 10% 이상을 내부 유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3 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2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도입 사례가 없어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험권역의 경우 연결기준 지급여력 제도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 자체 위험 지급 여력 평가제도 도입 등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 여력 확충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금 차입 규제가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적 자본을 통한 지급 여력 확충이 현재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경우 은행 보험 권역과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순자본 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순자본 비율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은행의 경우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은 없으나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국제통화기금 즉 IMF 등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비은행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업종별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서 금융그룹 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도입하고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가 나는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정합성 제고와의 관련 내용입니다. 은행 권역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 국내 은행 규제, 완충 자본 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생 정리 계획에 대해서는 201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비율과 장기 유동성 규제는 2018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권역의 경우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즉 RBC와 자체 위험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각각 2016년,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확충 방안, 원화대출 약정 등 난해 항목을 신용 공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에 대해서는 금년 중 금융그룹 감독 체계 구축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모범 규준 형태로 제정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 감독과 관련한 TF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역별 건전성 규제의 정비 내용입니다. 규제 목적을 고려할 경우 규제 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를 하되 2018년 장기 유동성 규제 NSFR 기준이 도입돼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 예대율 규제의 존치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연 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3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익준비금 제도 폐지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외연 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 완화 내용은 예대율을 계산에 있어서 계약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 장기 차입금의 경우 단기 인출 가능성이 미흡한 만큼 예수금에서 포함을 해서 계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권역의 경우 지급 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를 하고 올해 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 사모 운용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유지자본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은행의 경우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일반 대출에 대해서 연체 기간에 의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권역과 유사한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협의 법정 적립금과 관련하여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 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